네, 화요일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내일신문에서 시경철을 맡고 있는 김영선 기자, 그리고 매주 화요일마다 이 시간에 고정 출연하게 된 변호사이자 일일 명예기자 우리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인사를 한 세 분과 함께 오늘 대담 함께할 건데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지금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MBC 라디오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저희들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이 엠넷의 프로듀스 X 투표 조작 수사 결과를 경찰이 오늘 발표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김영선 기자 이게 오보였습니까? 네. 네. 오늘 아침에 상당히 황당했는데요. 네네. 시간캡들이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 아마 다 보셨겠지만 워낙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서 네네.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정례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수사 결과 발표된다. 또 심지어 조작 이전에 실제 순위도 발표된 것 아니냐 약간 이런 관측까지 섞어서 네네. 상당히 앞서 나간 내용의 기사까지 나왔는데 네. 그리고 실제로 일부 매체에서 이거 진짜 실제인 줄 알고 네네. 오늘 사진 기자들을 시경으로 보내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보니까 허탈한 표정으로 허탕을 치고 돌아가시는 사진 기자들을 제가 뵀는데 네. 아무튼 왜 이런 오보가 나왔을까 이게 호기심이 발동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 발은 아닌 거잖아요. 전혀 아니고요.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 검색을 이제 제가 좀 해봤더니 경찰이 이제 수사 진전 내용을 기자 간담회에서 시경캡들과의 기자 간담회에서 이제 밝히게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이 일부 들어간 네. 기사가 어제 오전에 나왔는데 네. 그 이후에 한 1시간 정도 후부터 계속 인터넷 연예 매체를 주로 중심으로 해서 발표한다라는 걸로 이름 바꾼 내용이 주르륵 나왔고 거의 한 20여 건의 기사가 주르륵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오전에는 중앙 일간지 인터넷팀에서도 네. 그 비슷한 내용을 올리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오보가 정말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네. 상황이 됐습니다. 예. 뭐 자가 발전이라고 해야 됩니까? 예. 경찰도 조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얘기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네. 웬 발표가 있다는 거지? 예. 뭐지? 이런 네. 대화가 오갔습니다. 시간캡들하고. 우리 정상근 기자 미디어 전문이잖아요. 이런 굉장히 상황에 좀 대해서. 전형적인 유형의 사상인데 네. 뭐 어떤 이슈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매체들이 받아 쓰면은 그 오히려 이제 그거를 이제 팩트 체크를 하고 해야 될 이제 레거시 미디어들이 그들 이제 확인을 하지 않고 다시 또 온라인 이슈 팀을 가동해서 또 그거를 또 그대로 베껴 써서 네. 또 오보가 또 확산되고 좀 이런 좀 전형적인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악순환.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우리가 쉽게 아는 어디 출입처에 들어가는 이제 기자분들이 아니라 네. 좀 이제 젊은 분들을 모아놓고 네네. 그냥 뭐 이제 그 확산하는 기사만 쓰는 그러니까 뭐 네네. 한 시간에 막 30개, 40개씩 쓰는 이런 그런 매체들 식으로 있죠. 네네. 좀 운영이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이런 부분들이 뭐 우리 언론의 신뢰도를 좀 굉장히 깎아먹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처럼 바뀌지가 않는 것 사실 같습니다. 전화 한두 통만 하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맞습니다. 내용인데 그래서 그러면 지금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된 겁니까? 일단 좀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피의 사실 공표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어서 그렇군요. 경찰 단계에서는 사실 뭐 어떻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는 해서 경찰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오늘 경찰이 공식적으로 네. 밝힌 내용은 그 CJ ENM 고위 관계자들을 포함해서 10여 명이 입건됐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고요. 얼마 전에 구속된 이 프로듀서 2명 네. 김모 CP하고 안모 PD가 14일에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그 피의 사실 공표 때문에 이제 워낙 여론이 네. 안 좋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거의 입을 또 다물어 버리는 약간 우려했던 사태 어느 정도인지. 피사실 공표가 이제 공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면 네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사실 경찰 단계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그렇죠. 없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일부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뭐 구속된 프로듀서들이 향응을 받았다든지 네. 그리고 어떤 투표 조작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든지 그런 네.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줬습니다. 확인해 줄 수 없다 네네네. 이렇게 나오고 있군요. 김영선 기자가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그 고위 관계자도 함께 입건을 한다면
이게 뭐 단순히 CP나 뭐 PD 선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예. 아니다. 그 위에서도 관여 내지 뭐 인지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일단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간담회에서도 가장 질문이 집중된 부분도 사실 그 부분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뭐 워낙 경찰이 말을 아껴서 혹시 CJ 오너가가 관련됐나? 뭐 약간 이런 추측까지 오히려 더. 나올 정도로 예, 네. 기자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넘겨짚어서 질문이 나올 정도였는데 네. 아무튼 일단 경찰 입장에서는 정말로 주도적인 어떤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아직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네. 일종의 방조가 있었진 않았을까. 또 그리고 묵인 방조 그렇죠. 이런 그리고 정도. 또 논란이 확산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어떤 증거인멸 시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도 수사기관 입장에선 들여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신 변호사님. 네, 뭐 입건됐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입건됐다라는 게 사실은 별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내사에서 수사로 바뀌었다. 그래서 형제 번호 그 수사 네. 그 사건 번호가 경찰 내부에서의 사건 번호가 부여됐다라는 정도이기 때문에 네. 이걸 뭐 쉽게 추단해서 이렇다 네. 저렇다 얘기하는 거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건 네. 뭐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마 경찰 입장에서는 더 조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의사실 공표죄 관련해서 잘 지켜야죠. 지켜야 되는 거고 사실 우리가 뭐 예전에 타진요 사례도 네네. 얘기가 됐는데 그 알 권리라고 하는 것이 무슨 기본권 굉장히 위에 있는 기본권처럼 생각을 하는데 알 권리도 중요한 권리지만 사실은 무죄 추정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자기 네네. 인권을 지키는 데는 훨씬 더 중요하게 우리가 그 지켜져야 될 권리거든요. 그게 네. 남의 그 사실 커튼 뒤를 궁금해하고 그걸 꼭 알아야 되는 것을 기본권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네. 사실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이 사건 하나하나에서 좀 잘 지켜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다만 제가 뭐 CJ E&M 쪽에 뭐 미디어 그 전문 그 매체를 하면서 좀 몇 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이 네네. 분위기가 네네. 예, 뭐 CJ 뭐 상부층부에서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는 뭐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다만 이 분위기가 어떤 게 수익 창출에 좀 굉장히 좀 목을 매는 좀 그런 듯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 애초에 아이돌이라는 어떤 그룹을 뭐 각자 어느 정도 좀 보완적인 성격도 있고 멤버마다 좀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야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팔리는 아이돌이 되는 네, 건데 네, 네. 이렇게 그 대중들에게 투표를 맡겨서는 좀 이렇게 좀 만들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회사 내부 분위기가 뭐 그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내부 분위기적으로 좀 이렇게 좀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이렇게 압박이 됐던 거 아닌가. 뭐 굳이 그럼에도 말하진 불구하고 않아도 네네. 그 PD들이나 이거 일을 그러니까 진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그 알 수 없는 그 압박들. 뭐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무언의 이런 압박들. 죄를 저질렀다면 이제 PD나 어. 뭐 그런 CP분들은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른 거지만 네 어쨌든 뭐 그 회사 내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상 묵인이나 방조가 있었느냐 이것보다 중요한 게 그런 그 압박과 어떤 가치관을 중시하면서 그 네네. 조직이 운영되느냐라고 하는 구조적인 불공정 중요하죠. 네네.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좀 깊이 짚어져야 될 것 같아요. 실은 공정을 가장한 구조적 불공정. 네. 네. 예. 그래서 김영선 기자 어떻게 뭐 수사 결과는 언제쯤 나온다는 얘기도 안 합니까? 경찰에서는? 일단 그 구속된 두 PD는 어차피 구속 기간이 만료가 이제 네. 곧 되기 때문에 14일에 검찰에 송치되면서 네네. 이분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분이라도 좀 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 외에 뭐 윗선 개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수사할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대담 이어가고 있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MBC 라디오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2018년 금감원 제품 매출 공시 기준 12년 연속 국내 1위 상신 브레이크 하드론 기분 좋은 연말, 따뜻한 연말, 실속 있는 연말.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연말정산 세액공제는 기본 ETF, TDF, 부동산 펀드 등 차별화된 다양한 상품까지 미래세대우, 개인연금, IRP 1588-5577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서울에서 가장 큰 지식산업센터 현대지식산업센터 가삼퍼블릭은 시작부터 다릅니다. 넓은 공원을 계획하고
공원을 조망하는 오피스와 400여석 규모의 컨퍼런스 홀, 일과 휴식을 생각한 몰과 레지던스까지 지식산업센터를 공원 속 캠퍼스로. 혁신은 혁신적인 공간에서 시작되니까. 현대 지식산업센터 가산 퍼블릭 11월 오픈 예정. 문의 02-839-3900 현대건설. 2019년 9월 말 건축 면적 기준입니다. 제가 75년에 태어났는데 반갑다 친구야. 1975년생 여성시대. 제 생일은 1995년 12월 6일입니다. 95년생 지금은 라디오 시대. 당신과 태어나고 살아가는 MBC 라디오. 늘 여러분 삶에 있겠습니다. 95.9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소리 나는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듣고 계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의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김영선 기자, 정상근 기자, 그리고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대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4747번님, 번호 좋네요.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다 했는데 김남주 씨 목소리네요. 김남주 씨 목소리? 네, 김영선 기자님 목소리 짱 예뻐요. 어머나. 거참. 유튜브는 보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주 씨 목소리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 김영선 기자와 목소리가 비슷했군요. 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아, 이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죠. 정경심 교수, 강제 수사 76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번 영장 청구 때와 비교하면 이 구속 영장에 적시됐던 11개 혐의보다 3개가 더 늘어났습니다. 총 14개 혐의를 적시하고 있는데요. 우리 또 정리 요정이죠. 정상근 기자. 네, 추가된 혐의 3가지가 뭔지 좀 요약을 해주시면요. 이게 그 추가된 혐의가 사기,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금융실명법 위반인데 네. 일단 이 중에 이제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새로운 혐의가 드러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네네. 기존의 혐의가 있는데 이거를 사기로도 볼 수 있다. 네, 요 정도 차원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 정경심 교수가 지난 2013년 10월에 그 영어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뭐 인턴 2명분의 인건비를 한 320만 원 타냈는데 네. 이게 이제 허위로 신고를 한 거다 해가지고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할 때 이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청구를 그랬죠. 했는데 네네. 다시 보니까 이거는 좀 사기로도 볼 수 있다. 좀 이런 내용이라서 이 사기도 그 부분에 사기를 같이 얹은 거예요. 네, 같이 이제 얹은 거고. 네네. 이 증거인멸 교사도 좀 비슷하고요. 그리고 어제 좀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또 금융실명법 위반인데, 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이 페이스북에서 만난 사람이라든지, 뭐 미용실에서 만난 분이라든지, 뭐 이런 이 3명의 계좌 6개를 이용해서 총 720차례에 걸쳐서 주식 매매를 했다라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정경심 교수가 실제 투자자라고, 네, 이제 검찰에서는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 3명이 그 계좌를 이렇게 넣었다 뺐다, 이렇게 주식을 넣었다 뺐다 했던 거를 정경심 교수가 한 거다라고, 네,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적시를 한 이 겁니다. 행위는 네. 정 교수가 한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금융실명법 위반이다. 네. 신장식 변호사님,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표창장 얘기를 먼저 좀 해볼까요? 먼저 이 아까 사기 네네. 이거를 이제 법률 용어로는 상상적 경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하나의 행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무면허 운전자가 무면허가 음주를 하고 교통사고를 냈으면 네. 운전을 한 행위는 하나인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도 있고 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 처벌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보조금관리법 위반의 행위가 네. 사기로도 처벌을 할 수 있고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도 처벌을 할 수 있다. 근데 왜 사기를 굳이 썼을까? 네. 사실 특수부가 보조금관리법 위반으로 160만 원짜리 2개 이게 좀 약간 민망하거든요. 약간 민망해서. 그러니까 이제 네. 사기라고 해서 굉장히 듣기에 새로운 뭔가 큰 죄를 지은 것 같은 느낌을 준 거 아닌가. 네. 약간 좀 거시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금융실명법 위반 같은 경우는 차명투자 오늘 페이스북에서 만난 페북 친구 그다음에 미용실 선생님 해가지고 790회 했다고 하는데 넣었다 뺄다마다 하나씩 하니까 사실은 횟수는 굉장히 불어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뭔가를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790만 한 회에 보면. 뭐 몇백만 원, 많아야 다 합쳐야 1,700만 원, 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아, 총액이요? 예.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는 네. 뭐 전체 액수는 더 커지지만. 아, 네네. 근데 이것도 조금
말하자면 고관대작의 부인이 미용실 선생님과 100 몇십만 원짜리 차명 주식 거래를 했다고 또 선물 거래를 했다. 네. 모르겠습니다. 조금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증거인멸 교사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을 대비해서 사모펀드 관련 자료를 조범동에게 인멸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게 네. 구속영장에서는 증거 은닉하고 증거 위조만 있었는데 인멸 교사가 이번에 하나가 더 붙은 거거든요. 인멸 교사. 예.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 원래 공범 간에 서로 증거를 인멸하는 건 증거인멸이 있었는지도 뭐 밝혀져야 되겠지만 만약 있었다고 하더라도 네. 공범 간에 증거인멸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죄가 안 돼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자기 증거를 인멸하는 것과 같이 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편의적으로 어떨 때는 조범동과 공범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조범동과 공범이 아니라고 했다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것도 실제로 도대체 조범동과 정경심 교수는 어떤 사이야? 그러니까 하나로 정립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네. 그래서 이것도 좀 법정에서 많이 다퉈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다툼의 여지가 매우 많다 이렇게 신장식 변호사님은 보고 계시는 예. 거군요. 이제 하나하나 얘기 좀 해보면 표창장으로 원래 이제 네네. 청문회 조국 당시 후보자 이 청문회 끝나는 날 이제 기소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 이제 기소장 내용을 보면은 뭐 굉장히 반 페이지 한 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근데 지금 많이 달라진 게 있습니까? 예, 많이 달라졌는데요. 네. 그러니까 1차 기소장, 1차 공소장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요것만으로 해서 반 페이지짜리 몇 문장 안 되는 이 공소장이었는데요. 네네. 이 공소장에 나온 내용이 이번 2차 공소장 내용과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다 안 맞아요. 틀려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어떤 거죠? 2012년에 성명불상의 자와 공모하여 직인을 권한 없는 자가 직인을 사용할 권한 없는 자인데 네. 정경심 교수가 네. 직인을 날인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게 근데 표현됐었죠. 네. 2차 공소장에 보면 일단 연도가 달라졌습니다. 2013년 6월인가 이렇게 연도가 달라졌고요. 네. 그다음에 성명불상의자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정경심 교수가 직접 포토샵을 이용해 가지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혼자 다 한 것으로. 혼자 다 한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직인을 날인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토샵을 통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위조를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도대체 1차 공소장은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까지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러게요. 저도 이 정도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걸 네. 통해서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사실은 네. 표적 수사라는 걸 스스로 고백한 거다라는 겁니다.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 날 네네. 일단 질러 놓은 거죠. 일단 네. 공을 찼어요. 공을 차놓고 열심히 쫓아갔는데 여기가 아닌 게 되니까 공소장 내용을 다 바꾼 겁니다. 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경심 교수를 기소를 해야 되겠어. 네. 라고 하는 목표 때문에 그런 이게 만들어진 공소장이었다. 1차 공소장은. 네. 즉 표적 수사라는 걸 스스로 자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다음에 투망식 공소제기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한 14가지 14개 혐의에 대해서. 네. 너무나도 많은 뭐라도 하나 걸려라라는 투망식 공소제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드는 생각은 저는 보면서 정경심 도대체 너는 누구니?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주가 조작에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사람으로 사모펀드 네네. 관련된 얘기를 보면 그다음에 네네. 뇌물 횡령 네. 하고 뇌물죄까지 이어질 수 있는 남편의 뇌물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일을 막 해요. 주가 조작을 해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 미용실 선생님한테 네. 미용실 선생님 차명을 이용해 가지고 몇백만 원짜리 거래를 막 해요. 전 그분이 가장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그래도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도대체 주가 조작범 정경심과 네. 미용실 선생님과 몇백만 원짜리 차명 거래를 하는 정경심 사이에는 도대체 누가 있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것 역시 좀 도대체 정경심은 누구인가? 검찰은 정경심 교수를 어떤 사람으로 지금 또 어떨 때 보면 이제 박소담처럼 프로그램을 떼어놓고 막 위조하고 있는 정경심이 그러니까 보이는 표창장도 거라면. 위조하고 뭐 사모펀드도 하고 또 뭐 차명으로 하고 미장원 아는 원장님 뭐 이름도 빌리고 그러니까 온갖 네. 나쁜 짓은 다 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 범죄가 어떤 거는 너무 크고요. 네. 어떤 거는 너무 사소해요. 어떤 거는. 네. 그래서 정경심 도대체 너는 누구니?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김영순 기자는 뭐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까? 일단은 저도 이제 공소장을 이제 찬찬히 읽어봤는데 네. 어쨌든 검찰의 주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냉정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저도 그 헤어 디자이너 계좌 부분은
좀 약간 뜬금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또 하나는 그 어쨌든 검사는 공소장으로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기존에 왜 정 교수가 조 씨 일당에게 오히려 당했을 수도 있다는 증언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방향으로는 아예 수사가 되지 않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네. 그 여지에 대해서도 사실 언론의 입장이라면 아마 반론 취재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전혀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한 방향으로 계속 몰아가기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근데 다만 이런 생각이 하나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만약 그 검찰 공소장 기준으로 네. 이게 정말 사실이면 청년 세대들이 좀 어이없어 할 부분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도가 기존에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딸이 그 동양대에서 하는 그 영어 교재 개발 사업에서 네네. 이제 인턴 연구 보전하면서 일했고 뭐 돈을 받았고 이런 내용은 많이 나왔었는데 당시 같이 연구 보전을 일했던 그 딸 말고 다른 대학생 네네. 그 학생에게 지급된 돈을 딸에게 송금하게 해서 그 딸이 그 돈을 사용하게 하였다라는 그런 부분이 적혀 있어요. 근데 설마 어쨌든 사모펀드를 수억을 굴리신 네. 분인데 네. 그런 걸 했을까? 1,200만 원 가지고. 네네네. 160만 원입니다. 네, 160만 원입니다. 예. 예. 그 딸도 160만 원 받았고 그 대학생도 160만 원을 똑같이? 받았는데 네네. 그 160만 원을 딸에게 보내도록 하였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보면서 의아한 느낌이 들었고 정말 사실이라면 아마 굉장히 화가 날 만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네. 예, 전형적인 교수님의 갑질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는 예, 좀 그런 좀 부분들이 법정에서 좀 공방이 제대로 해명이 됐으면 하는. 네. 정상 기자는 어땠어요? 저도 아까 좀- 혐의를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이게 그 어제 아무래도 뭐 가장 뭐 새롭게 나온 얘기가 아무래도 뭐 미용실 네, 네. 그분하고 그런 뭐 부분이 SNS 가장- 만난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건데 그거를 얘기 듣고 나서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 정경심 교수가 엄청난 이 주식 중독자인가라는 네, 생각이.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남편이 이제 고위공직자가 됐으니까 이제 주식을 못 하게 되니까 그 차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서 이제 주식 투자를 뭐 대리로 일단 했다는 건데. 네네. 근데 이것도 좀 납득이 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있던 주식 팔고 차명으로 했다라는 건데. 네, 고작 이제 그런- 몇백만 원 정도 이걸로 해가지고 뭐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좀 잘 납득이 안 되는 내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꾸 정경심 넌 누구냐 이런 질문이 든다니까요. 어찌됐든 검찰의 수사 시작은 사실 그 칼끝은 조국 장관을 겨냥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 검찰들의 어떤 방향을 보면. 그래서 결론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은 언제 소환되느냐,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느냐, 어떻게 처벌을 받을까, 혹은 안 받을까 이런 부분이 사실상 관심이에요. 네, 그렇죠. 네. 뭐 조국 장관 소환은 뭐 청명이냐 한식이냐 하루 차이일 것 같아요. 뭐 네. 언제 소환되더라도 지금 이상하지 않죠. 않은 네네. 상황인데 도대체 왜 소환을 안 한 거냐 그러면 오히려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두 가지 이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항복해라. 지금 뭐 다 구속되고 다 이제 우리 딸까지 공범으로 적시했고. 공범으로 지금 적시가 됐단 말이죠. 그 허위 사문서 공문서를 행사해서 제출해서 알면서도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제출해서 업무를 방해했다. 네. 서울대 의전원과 부산대 의전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해서 공범으로 적시까지 된 이 마당이기 때문에 네. 빨리 항복해라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 측면은 지금 계좌 추적하고 압수수색 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실은. 네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물증이 진술은 있었는데 진술을 충분한 진술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네. 물증도 좀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술도 중요하고 물증도 중요하다는 게 그 조국 교수 같은 경우는 공범이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예, 정경심 교수와의 공범, 또 웅동학원과 관련해서는 이 동생과의 공범, 네네. 이런 관계들이 다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범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사실 입증할 만한 진술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로 보여요. 정경심 교수나 조범동이나 또는 그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저는 뭐 조국 교수님이랑 같이 다 공범 뭐 짜고 했어요, 한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지 리는 않다.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공범 관계 입증이 굉장히
있고 그걸 입증할 만한 물증이 없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그런 지적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번에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의식적으로 언급 안 했죠. 네, 그러니까 검찰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했을 것이다라고, 왜냐하면 미리 얘기를 해버리면 조국 전 장관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는데 어떤 가능성이 더 높은가요? 그럴 가능성 저는 어느 하나일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다면적 포석이 있어 보이고요. 네, 그런 전략적인 부분도 있죠, 당연히. 심리전입니까? 예. 네, 빨리 항복해라. 네. 우리는 뭔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카드를 들키지 않고 그 조국 전 장관도 사실 SNS에 글 올렸어요. 이미 뭐 그 본인에 대한 기소는 예정된 것처럼 보인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그래도 그 비공개 그 소환 조사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그 시기를 초읽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초읽기라고 나온 지가 지금 몇 주가 예, 지났는데 저도 여러 번 봤어요 네. 초읽기를. 네. 100만 총 정도 지난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뭐 지금 신양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르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정경심 교수까지 다 기소가 끝났기 때문에 남은 사람은 이제 조국 장관 한 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불러도 네, 언제 불러도 이상하지 않은데 아직까지 근데 않다. 어쨌든 뭐 이번 주 안에는 부른다 또 이런 보도를 또 받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안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관련해서 이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왜 수사를 안 하느냐, 이 고발인들이 굉장히 화를 내는 그 보도를 많이 봤었는데요.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 54일 만에 일단 그 고발인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어떤 거는 고발하면 바로바로, 어떤 거는 굉장히 여유 있게, 이거는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그냥 검찰 마음입니다. 검찰 마음입니까? 검찰 마음입니다. 국민들이 네. 더 관심 가지고 이런 사안들은 조금 더 빨리 고발 수사에 착수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네. 아무리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세월호 전면적으로 재수사하겠다라고 네. 하는 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원래 네. 그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에서 이 세월호 건과 관련해서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발을 하면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된다든지 이런 규정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네. 7개월, 8개월 지난 다음에 사회적 참사 조사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네네. 부분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검찰이 잘 사용해야 될 권한인데 지나치게 편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나친 이렇게 보입니다. 재량권.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관련해서는 아들 논문 특혜 의혹이 있고요. 또 딸의 입시 특혜 의혹 등이 있습니다. 조금 더 그 조사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정상근 기자, 이 뉴스도 좀 전해주시죠. 검찰이 오늘 MBN 장순준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난 2011년에 이제 종편이 생길 무렵에 있었던 일인데 네. 그때 이제 종편이 누가 되냐 여기에 좀 관심이 좀 많이 모였었죠. 그랬죠. 그때만 해도 이제 종편 신청이 한 5개 컨소시엄, 6개 컨소시엄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 중에 좀 한두 개 정도 되지 않겠느냐 좀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네네. 이 내부에서 좀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했고 그래서 네. 이 이른바 이제 방통위가 제시했던 어느 조건을 이제 충족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본금을 3천억 이상 채우는 거였고 여기에 이제 그 전 모든 이제 그 종편 신청자들이 이제 사활을 이제 기울였던 거죠. 그랬죠. 근데 MBN 같은 경우가 좀 여기저기서 이 투자금을 끌어와도 좀 3천억이 되게 어려웠는지 네. 좀 그래서 뭐를 했냐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MBN이 네. 그 돈을 임직원들한테 나눠주고 그 임직원들한테 이 돈을 회사에 투자하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네네. 한 550억 정도를 다시 재투자를 받았는데 네. 이것 때문에 이제 검찰이 MBN 법인 그리고 이유상 부회장 그리고 류옥일 대표를 이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고요. 그리고 장대환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MBN 대표도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사주 매입 자금을 직원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 것처럼 꾸며놨기 때문에 장부상 이게 이제 불법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장대환 매경 회장은 이 책임지는 차원에서 사임의 뜻을 같이 밝혔습니다. 네. 사임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출범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신장식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보니까 근데 일단 발표된 그 범죄 혐의는 네네. 그 자본시장법 위반하고 외부감사법 위반, 그다음에 네. 상법 위반 이렇게 돼 있어서 네. 실제로는 이제 임직원 대출을 하면서 담보 및 지급 보증을 그 회사에서 했어요. 네. 회사에서 했는데 요 사실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재무제표상에 들어가야 되고 공시돼야 될 사실인데 이런 사실을 누락했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 거고 당시 네. 그 얘기를 그 자본금 자본 요건금이 한 3천억 원 됐는데 600억 원 정도가 모자랐다고 590억 원인가요? 네네. 모자랐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한두 개 될 줄 알고 중복 투자 약속을 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래서 이제 MBN까지 되다 보니까 앞에 다른 곳에 투자했던 분들이 투자금을 실제로 약정했던 투자금을 주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2012년부터 계속해서 재무제표에 누락되고 허위 공시가 되고 이런 건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뭐 6개월 방송 정지 내지는 재승인 취소, 승인 취소 내년에 있는 승인에서 취소되는 것까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네. 실은 MBN으로서는 최대 위기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김영선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이 종편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까? 일단 방통위 입장이 일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어쨌든 중립적인 입장을 일단 내놓긴 했던데. 들여다보겠다. 네네. 지금 뭐 사실 현장에서 만나는 MBN 기자들의 사기는 굉장히 떨어진 그럴 수밖에 없을 것 상태더라고요. 같아요. 네. 지금 뭐 장 회장이 사퇴를 선언을 하긴 했지만 그 현장에서 뛰는 기자들은 이것도 굉장히 늦었다라고 느끼는 분위기고요. 그러니까 네네. 어떤 그 재승인 여부를 네. 염두에 두더라도 좀 더 근본적인 혁신 조치, 어떤 내부적으로라도 그런 조치들이 좀 있어야 어떤 그런 최선의 그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지금 MBN이 오늘 첫 공식 입장을 내고 아까 그 정상근 기자가 언급했듯이 장대한 회장의 사임 소식을 알렸고요. 자본 구조도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좀 늦은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그렇죠. 이제 내년이 재승인이니까 이 아무래도 그렇죠. 방통위에서도 네. 잘 들여다보고 있고 이 문제는 MBN만 이랬겠냐라는 게 있는데 네네. 이 채널A 같은 경우에도 이 동아일보 팀장의 누나가 운영하는 회사가 한 30억을 투자를 했는데 네네네. 그 회사가 자본금 1억 원짜리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돈은 또 어디서 난 것이냐, 뭐 이 부분도 좀 의아한 거고, 그리고 이제 TV조선과 이제 수원대학교 같은 경우가 이제 네. 일종의 이제 사돈지간인데 네. 여기서 또 이제 그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또 뭐 문제가 있었다라는 또 한겨레 보도가 나온 바도 있고, 그래서 이 종편 심사가 내년에 좀 굉장히 좀 면밀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편 재승인 심사가 내년 11월에 있습니까? 네, 내년 11월에 이제 MBN이 있고요. 네네. 내년 4월에 이제 채널A. 시기별로 또 다르군요. 네. 알겠습니다. 신재식 변호사님 더 덧붙이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는 네. 이거 굉장히 검찰에서 투명하고 네. 공정하게 수사를 하셔야 될 거다. 왜냐하면 다른 또 정치적 고려나 음모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게 또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종편에 대한 네. 이번 정권의 태도 뭐 이런 거를 문제 삼으면서 네. 실제로는 또 이렇게 그 정치적 고려, 정치적인 논리로 정확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또 흐트러지지 않도록 저는 검찰에서 굉장히 투명하게 수사해야 되고 네. 또 언론계에서도 좀 잘 들여다봐야 될 수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장식 변호사, 정상근 기자 그리고 김영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